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2-10강입니다. 기획과 의사결정. 이제 기획 첫 시간인데, 기획 부분도 이제 2시간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기획의 이제 특성 배울 거고, 필요성, 그리고 유형, 그리고 이제 과정까지, 오늘 배우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획의 방법과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제 그 취업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기획실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죠. 몇 명 됐었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제 능력 있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획실에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기획이라는 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미래의 어떤 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관련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을 이제 기획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를 좀 알고 있는 친구들, 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좀, 판단 능력도 좀 있고, 관련 지식도 좀 많이 있고, 좀 많이 배운 친구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머리도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기획실로 많이 갔었어요. 기획실로 많이 갔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있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친구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 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회사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시설장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일을 좀 시켜보는 것도 어떤 그 센터나 어떤 시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기획실이나 이런 것이,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선배 때는 기획실에 근무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친구다라고 이제 인식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우선, 그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기획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제일 먼저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미래 수행할 내용을, 행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뭐 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기획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타당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화된, 앞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더 집어넣으면 좋겠냐 하면은, 미래 환경에 대응을 위해 타당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한 수단을 뭐라고도 한다. 그것을 기획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적, 지식적인 어떤 수단들, 기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기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특성적 요인, 요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획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의 특성, 기획의 특징. 기획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요크도 나오지만, 이제 페리나 아니면은 로젠탈 이런 분들이 어떤 기획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크라고 적어놨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서 요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획의 특성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미래를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를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이라고 했을 때 오늘 자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또 내일 그 미래잖아. 이렇게 미래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기획은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과정이야. 계속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적인 과정이야, 동적인 과정이야. 동태적인 과정, 동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미래는. 그죠? 계속.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죠.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제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항상 뭐와도 관계가 되냐면 의사결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결정을 항상 내려야 되잖아. 그럴 때 의사결정 내릴 때 어떤 것이 밑바탕이 돼야 돼? 어떤 것이? 어떤 것이? 그렇죠. 어떤 전문화된 지식. 그지? 이것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자, 미래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뭐다? 전문적인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직관적인 의사결정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있죠. 국가의 미래를 도사님들이나 무당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 선배는 믿지를 않습니다. 설마 어떻게 도사님들을 말씀을 듣고 무당의 말씀을 듣고 말씀도 아니야. 말을 듣고 국가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고 그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개인 일도요. 내 개인 일도 나는 전 보고 안 합니다. 전 보고 여러분들 미래 일을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미래 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의 일을 무당에게 물어보고 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선배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문적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 선배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한번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미래일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자,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야.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미래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끊겨져, 안 끊겨져? 안 끊겨져, 미래라는 거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동태적인 과정이라는 거. 동태적인 과정이라는 거. 자,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과 연관되어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의사결정과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무당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니까 용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다 그거예요. 다 무당들이 있죠. 내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이 선배 사무실 밑에 있지요. 옛날에 사주 카페라는 게 있었어요. 사주 카페라는 게. 그런데,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좀 이제 젊으신 30대 여성분이셨는데, 카페가 차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가서 보고 그러더래. 그러는데, 이 선배한테도 그런데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이제 사주 카페 내가 이제 신발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방법들을 알려줬죠. 그랬는데 딱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1년 만에. 아이고, 자기 미래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미래를 점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일은 자기가 여러분들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리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 기업을 살린다든지 어떤 기업의 발전이라든지 목표 지향적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집니다. 과정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과정 지향적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미래니까. 자, 그리고 목표를 위한 수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기획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직관적 의사결정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한다? 의사결정은 뭐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 밑에다 써줄까?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아이고, 저번에 이 선배는 이런 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용하다는 집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돌아다니신 분이 있는데, 저분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얼마나, 든든한 백을 두신 분이 그러시나. 나 그랬어. 자, 그리고 이제 기획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획이 필요한지, 기획의 필요성 쭉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왜 기획이 필요할까? 자, 왜 기획이 필요하냐면요. 한번 간단하게 이제 이 선배하고 같이 한번 보죠. 미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죠. 미래를 불확실하단 말이야.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류 재발 방지라고 나오죠. 어떤 때 일어났던 과거에 발생한. 그렇죠?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오류를 어떻게 다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 과거에 발생한 그런 어떤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이 꼭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획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어떤 뭐를 기반으로 해야 돼?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진될 수밖에 없어? 합리성이 증진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합리성 증진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증진된다.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어떻게 절감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좀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더 높아지겠지. 그렇죠? 효율성이 증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효과성을 증진한다. 미래를 기획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좀 더 어떻게 되겠어? 안 한 것보다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렇듯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책임성 증진입니다. 책임성 증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현장.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의 자금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죠? 대부분 국가 보조금으로 많이 받죠. 그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개인으로부터 이제 기부금 같은 것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서비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효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그 자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금 같은 거 다 쓴 거, 이제 여러분들 관련 서류로 다 이제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하시잖아, 지금.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조직성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획과정에 있죠. 기획과정에 이제 조직성원들, 구성원들을 한번 참여시켜 봅니다. 참여시켜 보면, 어떠냐면, 의견도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거? 예. 우리 무슨 쌤님, 새로 들어오신 우리 쌤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의사결정에도 이제, 찬성 한번 반대로, 고소를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막 손들게 시키고, 이제 새로 들어온 쌤들 그렇게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쌤 어떻게 되겠어? 나도 이제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제 뭔가 이 회사에서 아니면은 이 시설에서 이 요양원에서 나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조직 구성원으로서. 그지? 어떤 사기 진작에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기획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역시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유형 나옵니다. 사회복지 유형인데, 사회복지 기획의 운영 유형인데, 이제 그 사회복지 기획의 유형은 크게 이제 위계 수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돼요. 위계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또 이제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위계 수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이제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감독관리층, 관리실무자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실무자는 패스하고 그 관리층, 최고, 중간, 감독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에 따른 구분은 전략기획과 이제 운영기획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한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위계 수준에 따른 종류 나오고서 이제 최고관리층, 그리고 이제 중간관리층, 감독관리층, 이렇게 나오죠. 뭐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 실무자는 기억할 거 없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최고관리층은 뭐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
전체 영역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것은 최고관리층입니다. 큰 로드맵, 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걸 따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누가 합니까? 회장님, 사장님들이 하잖아. 그죠? 어떤 우리 같은 쫄따구들이 이제 밑에서 뭐 최고 어떤 전략적인 일, 뭐 1년 후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우리가 짭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최고관리층 전체적인 거, 장기적인 거, 1년 이상의 어떤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최고관리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최고관리층이 짜는 것을 전략기획이라고 합니다. 전략기획 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중간관리층입니다. 중간관리층은 이제 할당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기획을 짰으면은 할당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정책을 씁니다. 세부적인 정책을 짜는 것이 중간관리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관리층이 나옵니다. 이 감독관리층은 구체적인 거야. 좀 더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은 감독관리층입니다. 운영기획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운영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짜는 것은, 감독관리층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어떤 대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은 당연히 누구겠어? 그렇죠. 최고관리층이겠지. 그렇죠? 최고관리층 같은 경우는 어떤 대외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전략 기획을 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따른 종류 나옵니다. 대상에 따른 구분이에요. 크게 이제 전략 기획과 뭐가 있다라고 해서 운영 기획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략 기획은 이제 뭐를 생각해내면 되냐면, 과거보다 나은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획, 발전을 위한, 과거보다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 이걸 따는 것을 전략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전략기획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어떤 결정사항,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디로 간다? 반도체로 간다. 이렇게 이제 큰 기본적인 연결을 하는 거, 이것도 이런 상황은 뭐다 여러분들? 전략기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정이나 아니면은 행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기획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기획을 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안 민감할까요? 당연히 민감하지. 삼성이 반도체를 할 때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기획이 전략 기획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한번 칠판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새롭게 수립하는 기획으로. 그렇죠. 과거를 잊고 새롭게 발전을 하자. 새롭게 수립하는 기획으로 과정을 강조한다. 과정을 강조한다.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그런 기획을 전략 기획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기본적인 결정이야.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전략 기획은. 자, 그리고 조직 환경 분석으로서 SWOT를 분석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점, 그리고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위험, 이거 약자예요. 분석하는 기법인데 강점, 약점, 기회,
위험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그냥 조직 환경 분석으로서 SWOT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만 해서 이제 전략 계획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조직 내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도 활용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 밑줄 쳐두세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SWOT입니다. 내 외부 환경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운영 기획인데, 운영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감독층에서 많이 합니다. 전략 기획은 이제 큰 로드맵이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최고 관리층에서 하는 거고, 운영 기획은 그 회사 그냥 말 그대로 운영하는 거야. 회사 내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기획하는 것을 운영 기획이라고 합니다. 회사 어떻게 하면은 비용도 절감하고 뭐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획득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자원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잘 운영될까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운영 기획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운영 기획의 과업은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 설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대상에 따른 종류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과정입니다. 기획 과정.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 선배 어지간하면 암기하란 말 안 하죠. 이게 기획 과정에 이제 스키드 모어도 나오지만 이제 드로카다지 요크가 이제 기획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스키드 모어 이거 별 수 없는데 이거 뭐 이해고 자시고 필요 없어. 이해고 자시고 필요 없고,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암기. 뭐 앞에 자를 따든 뭐하든 어떡하든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별다른 방법 없고 이건 무조건 암기한다. 자, 그래서 스키트모어의 기획과정 7단계,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죠. 변화의 개방성 유지 단계에서 보다 나은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획 과정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있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셨으면 하고요. 물론 우리 사회복지 1차를 공부하는 그런 시험 대비가 가장 크겠죠. 그것도 뭐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시설 내지는 이제 우리 요양원 아니면 우리 뭐 센터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